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꼭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민아 시사평론가고요. 제 앞에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훨씬 저보다 잘하는데요. 뭘요? 이게 앞에 굉장히 차분하게 아. 인사해가지고 저는 어버더버 했는데. 아니 여기다 이렇게 써 있어서 읽었습니다. 써 있는 어제 걸. 나도 읽었어. 나도 그러신가요? 읽었는데 잘 안 그러신가요? 되더라고. 순간적으로 당황하는데 김민하 평론가는 훨씬 자연스럽게 했네요. 아니 오늘 저더러 하라고 시키셔가지고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아니 근데 두 명이 진행하는 거니까 네.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도 모르고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 얘기를 그만하기로 했는데 네. 보통 여기에 진행자가 있을 때는 그 얘기 있잖아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뭐 좋아요? 뭐 꽃이 다 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벚꽃이 폈어요. 벚꽃이 폈어요? 네, 벚꽃이 여의도 쪽에 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벚꽃이 꽃망울 다 확 일부 나무에서 확 터트려 버렸더라고요. 아니 제가 개나리 핀 것까지는 봤는데 벚꽃은 제가 여의도 갈 일이 없어서 왜냐하면 더 이상 KBS에 가지 않기 때문에 여의도 갈 일이 없어서 벚꽃이 폈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여의도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일 것 같고 그 올림픽대로 주변에 네.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한 일주일 사이에 이제 확 필 것 같아요. 야. 이제 꽃 피는 계절에. 목련은 져서 어떡하지? 한동훈 위원장 큰일 났네. 목련이 필 때쯤이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고 했는데 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돼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자를 자처했는데 잘 안 될 것 같다 이 뉴스를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어제 어떻게 됐을까? 그치. 그것이 오늘 신문에 어떻게 났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신문 일면 막 헤드라인에 물론 일면에 이제 다 배치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일면 헤드라인에 큼지막하게 나진 않았어요 이 소식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별로 성과가 신통치는 않기 때문이죠. 어제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문 이제 그 지면을 보면서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동아일보 3면 이제를 보시면은 동아일보 3면에 모든 게 압축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전공의 교수 대표 참석 영명 반쪽된 총리 의정 대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의정이 대화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라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지시에 따라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2시간 15분 동안 진행이 됐대요. 원래는 1시간을 계획했는데 2시간 15분이나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익했다. 계속 접촉하면서 회의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회의였다. 아주 유익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누구랑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유익한 얘기, 좋은 자리, 누구랑 얘기를 한 것이냐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 기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사태 해결의 열쇠를 지닌 전공의와 의대 교수 대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익한 대화를. 그렇죠. 누구랑 얘기를 한 거냐? 병원장들. 병원장들. 그리고 이 대학의 총장들, 일부 의대 학과장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한 겁니다. 그럼 병원장들이야 당연히 정부에서 돈 많이 지원해 준다 그러면 환영합니다. 늘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환영할 사람들이고 의대 학장들이나 아니면 대학 총장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원 늘려준다니까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병원장들은 대부분 이제 대형 병원 병원장들의 경우에는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 분들이고. 그렇지 매일매일 적자가 지금 쌓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싼값에 전공의들이 빨리 이걸 메꿔줘야 되는데 그치. 안 오고 있는 게 너무 좀 불만스러운 분들이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의 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대학의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은 우리 대학이 그만큼 훌륭한 대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고. 여기 모여가지고 좋은 얘기, 유익한 얘기 뭘 얘기했겠습니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와야 되겠지요. 그리고 의대 증원 2,000명 해야 되겠지요. 뭐 이런 거 아니냐 결국. 병원 지원 더 늘려주십시오. 뭐 그렇죠. 그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간담회 참석 요청을 받고도 불참한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 겸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학 총장과 병원장 위주의 만남에서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려워 보여서 그냥 참석을 안 했다. 애초에 이럴 것 같아서
참석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단체에서는 이번 만남을 총선용 보여주기로 간주하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이 기사에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각지 대학에서 계속해서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자라는 방침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사직서 제출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흐름이다라는 거고요. 동아일보 그 3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동아일보 3면을 보면은 이 좌측 하단에는 정부 5월까지 의대 증원 후속 조치 완료 2,000명 증원 세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5월에는 결국은 입시 요강을 발표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끝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잠깐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정권이 의지를 가지면 이 사이에도 이 증원 규모와 관련돼서는 소폭 조정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라도 의지를 보이면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이 입학 전형 반영 등의 후속 절차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의사 증언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됐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 만들어졌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대 증원 규모는 흔들리지 않는 방침이다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다라고 이 신문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 동아일보 지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 의협이 새로운 회장을 뽑았습니다. 네. 의협 새 회장 임현택 의사들 불이익된 14만 명 총파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한겨레 3면도 보여주세요. 한겨레 3면의 경우에 마찬가지 이제 기사를 쓴 상황이지만 약간 여기에 한동훈 2,000명 증원 타협 시사 이렇게 좀 사족을 좀 달아놨죠. 그 밑에도 뭐 의협 회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하필이면 근데 왜 신문에서는 이틀막 회장이라고 안 하지? 이제 앞서 동아일보 기사에는 네. 지금 말씀하신 이틀막 회장이다라는 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한겨레 기사, 한겨레 방금 보신 기사의 제목이 마찬가지로 의협 새 회장 이명택 증원 원점 재논의 강경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사에는 그 대목이 이제 실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임 당선자는 의협 안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가장 강경하게 반대해온 인물로 꼽힌다라면서 그는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의 대학별 배분이 발표돼서 성명을 내요.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지난달 1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행사장에서는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외치다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끌려나간 뒤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때 끌려나가면서 입을 이제 전매 특허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처는 무조건 끌고 나가면은 입부터 막잖아요. 그렇죠. 예, 입에 무슨 그렇게 원한을 갖고 있는지 예? 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이게 이틀막 있는 의사 그때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결선 투표까지 올라가더니 이번에 투표한 걸 보니까 어제 투표한 게 결과가 나왔는데 총 유효 투표수가 33,084표 가운데 21,646표, 65% 지지를 받고 지금 의협 회장에 당선이 됐어요. 그럼 의협하고 이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틀막 당하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 큰일 났네.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주장들을 했는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번에 의사를 발음하려다가 의사라고 의사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말하다 보면 말이 헛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일부러 의사라고 했을까? 저희들도 말하다 보면은 말이 헛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평론가도 네. 방송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네. 말이 나 잠시 엄청 많아요. 그렇죠, 사실. 네. 부끄러운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네. 그런 거 방심위에서 건다고 하면 사실 조금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데 아무튼 이 의사라고 한 거에 대해서 막 공격을 막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발도 하고요. 막 그리고 이제 조규영 복지부 장관 그리고 박민수 차관 직권남용 이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복지부로부터 또 고발당한 것도 있어요, 지금. 법적인 부분에 지금 어떤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다가 당선 일성으로 정부를 향해서 강경 발언을 막 하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파면해야 되고 또 의대 증언에 관여한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석을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 여당이 지금 공천 받았는데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의정 간의 협의를 시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오지도 않고 의대 교수들은 또 대표성이 없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네. 의협하고도 지금 이러면 대통령이 뭐 사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관을 뭐 파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리가 없잖아요. 대화를 누구하고 해야 되는 거냐. 그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상처를 주거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우리 스님들처럼 그렇게 내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에 누구 개미가 한 마리 뭐 밟히는 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이 언젠간 무슨 일을 또 겪으면서 내 앞에 나타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뭔가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입 꽉 틀어막고 질질질 그걸 끌고 나갔던 사람이 의협회장으로 짜잔하고 나타나 버린 거야.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은 물론 몰랐겠지만 이 굉장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네. 반성 많이 합니다. 상처를- 진짜 사뿐사뿐 걸으면서 네.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상처 주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